안녕하세요. 경희고 학생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과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웠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열도 배울 수 있겠죠. 다양한 어떤 수열의 합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이런 수열의 합을 앞으로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자,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 일반항이 첫째 항, 그리고 공비, 그리고 n-1 이때 A는 뭐다? 첫째 항이다. A는 첫째 항이고요. 그리고 R은 뭐다? R은 공비인 이러한 어떤 등비 수열 자,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공비가 1이 아닐 때랑 1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1일 때는 첫째 항이 A니까 A가 N개 있다. 개수가 N개까지의 부분합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1부터 N까지의 합은 NA겠죠.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뉘는데요. 자, 공비가 1보다 크면요. R-1분의 첫째 항 그리고 공비의 그 원소의 개수 -1 이렇게 되고요.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의 1-R의 n승이다. 자, 이런 어떠한 등비 수열 일반항이 A 곱하기 R n-1승인 등비 수열에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134페이지 중단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중단원 문제를 왜 푸냐?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냈어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많이 풀어보고 계시죠. 프린트, 교과서, 학평, 모평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저번 시험도 쉬웠으니까 이번 시험도 쉽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랑 대단원 마무리를 꼭꼭 푸셔야 되는데 교과서가 깨끗한 학생들도 있죠. 지금부터라도 한 2회독, 3회독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이번 기말고사 성적이 중간고사 때 만약 실수로 많이 점수가 하락된 학생들도 10점 이상씩 오를 수 있어요. 자, 7번 문제 보면요. AN이 어떤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일 때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했더니 18이 나왔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했더니 144이다. 그때 뭘 구하시오?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항 꼴로 등비 수열을 고쳐서 이렇게 A7과 4를 고쳐서 여기 대입시켜 준 다음에 뭘 구하면 돼요? S5를 구하려면은 공비하고 뭘 알아야 된다? 공비와 첫째 항을 알면 되니까 여기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하고 R을 구해서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6제곱이니까 자, 그대로 1번식하고 2번식을 정리해주면요. 첫째 항 그리고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통인 걸로 묶는 거죠. 자, 인수분해 공통인 걸로 A로 묶고요. 두 번째 식은 AR의 세제곱으로 묶어야 첫 번째 식에서 자, 이거
자, A 그리고 1-R의 세제곱이 18인 것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A R의 세제곱 그리고 1 플러스 R의 세제곱인데 이 중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을 이 노란 부분을 뭘로? 자, 18로 자 이렇게 대입시켜 주고요. 그럼 18R의 세제곱은 144이죠. R의 세제곱이 뭐가 나와요? 바로 8이 나와서 인수분해 어떻게 해줘요? 인수분해 R-2 그리고 뒷부분은 R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R은 뭐여야 돼요?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R이 2가 나오고요. 그 부분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공비는 2 그리고 첫째 항도 A도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S5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해요? 부분합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부분합은 R-1분의 A 그리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인데 A하고 R에다가 뭐를 각각 1에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31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60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문제인데 외부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문제를 풀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풀어줄 좋은 문제긴 한데 어려워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7반에 성민 학생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관해서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다양한 식으로 여러 가지 수열 다양한 식으로 일반항을 나타낸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다가 AK에다가 n을 K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대입시켜주고 K가 1부터 25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도 자연수예요. 이 부분 정수론의 의미를 두고 있는 문제인데 좀 재밌긴 해요. 자,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다. 그러면 A에는 자, 첫 번째 어떻게 될 수 있어요? 3으로 나눴으니까 3으로 나눠서 어떻게 1로 나머지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건 첫 번째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어떻게 2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3의 배수 플러스 2 그리고 마지막 그냥 3의 배수 나머지가 없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AK를 어떻게 여기 AK를 3K 플러스 1 그리고 3K 플러스 2 그리고 3K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n제곱 자리에 자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자 여기를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AK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걸 n을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n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n제곱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3의 배수 플러스 1일 때는 3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 다 전개만 해주시면 돼요. 전개하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3의 배수 플러스 1, 2 그리고 0 중에 어떤 게 나오는지 보자. 3의 배수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3의 n의 제곱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때 나머지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첫 번째 3의 배수 플러스 1일 때는 an이 1이 된다. 나머지가 1이니까 3의 배수 이것도 정수잖아.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이니까 A에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케이스 2예요. 케이스 1, 케이스 2. 자, 두 번째 n제곱. 자, 어떻게 될까요? 3k 플러스 1의 제곱, 3k 플러스 2의 제곱. 이 부분을 풀어보자. 그러면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3으로 묶어볼까요? 3의 배수. 자,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4를 3 플러스 1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3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할 수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얘도 AN이 뭐가 돼요? 1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1이잖아.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이니까.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n제곱은 어떻게 나온다? 3k. 그냥 3의 배수의 제곱이니까 9k 제곱이죠. 9k 제곱은 3 곱하기 3k 제곱이니까 3의 배수 그냥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때 AN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나머지는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은 A1 더하기 K가 1부터 1 여기다 꺼내줬으니까 2부터 24까지 A, 25까지 AK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K가 1부터 24까지 AK에다가 25번째 항은 이렇게 따로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3의 배수끼리 지금 1, 1, 0, 1, 1, 0 이렇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반복되는 게 몇 개? 1, 1, 0 8개에다가 A25건 A1이건 둘 다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16 플러스 1이니까 답은 17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크게 확대해서 필기를 보여줄게요. 이 문제는 그냥 정수로 문제인데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인지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2인지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0 즉 3의 배수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우리가 결국 뭐라고 한다? 급수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요. 급수라는 거는 수열을 다 더해서 썸의 약자 S를 어떻게 한다? 어떤 기호를 써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1, A2 해서 AN까지의 합이다. 그냥 다 이걸 더했다는 거는 AK. N을 K로 바꿔서 K가 1부터 N까지의 합을 어떻게 놓는다? SN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어서 수열의 합, 즉 급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합의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라는 그리스어랑 썸이라는 영어에서 S를 본따서 이렇게 기호를 만들고 중요한 거는 자, 이 시그마 밑에 처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끝 어디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별표 이 자리에는 뭘 넣어준다?
일반항을 이렇게 넣어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해서 AN까지의 합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A3, A4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까? 처음 어디서부터 K가 3부터 끝 어디까지? 5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항 AK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미지수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자, N이 3부터 5까지 AN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 N이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이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S10하고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N이 3부터 5까지 AN이라는 거는 3 플러스 A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4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합에서 뭘만 빼주면 돼요? A1하고 A2만 이 중복되는 거 이거 두 개 빼주면 똑같아지죠. 자 이거와 똑같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바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 이렇게 쓸 수 있죠. 빼기. 자, 이 부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2까지 A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SO 다섯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에서 두 번째까지의 부분합을 빼준다. 와, 이거와도 같죠. 이 부분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노트 해놓으시고요. 문제집이나 막 학원 강의나 뭐 인터넷 강의에서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제를 풀 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자, 이제는 시그마를 다뤘으니까 이 시그마 기호에 대한 이 시그마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성질이 네 가지가 총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합쳐질 수 있는데 합, 그리고 차, 그리고 실수배. 자, 이렇게 합차 실수배가 있는데 뭐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특별한 것을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안 된다? 140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각 어떤 반은 얘기해준 반이 있고 얘기 안 해준 반이 있는데 140페이지 교과서 거기에 밑에 맨 밑에 보면은 곱과 나누기가 안 된다. 생각 키우기에서 거기 나와 있어요.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되는데
각각 시그마는 분배 법칙을 할 때 곱이 안 된다. 곱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곱의 역연상 관계가 나눗셈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는 자 이렇게 가로로 묶어 있으면 각각 이렇게 나눠서 시그마를 해줘도 돼요.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k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뺄셈 차 여기가 마이너스 빼기가 되면 여기도 똑같이 빼기가 된다. 그 다음에 실수배.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는 여기서 어떤 실수예요. 실수에서 C를 가져왔어요. 실수배가 됐어요. AK라는 어떤 수열에. 그러면은 이 C가 어떻게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를 먼저 곱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만약에 얘는 그 전하고 똑같아요. K가 1부터 N까지 실수배가 아닌데 그냥 여기에 C만 우리가 몇 번 C 더하기 해서 항이 몇 개? N개. 그러면 C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굳이 증명까지는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쉽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생각 키우기가 중요하다겠죠.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가능하지만 시그마 성질에서는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하지 않죠. 즉 1-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BK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없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나타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2번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분의 AK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없다. 각각 나눗셈으로 K가 1부터 N까지 BK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거기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분모가 BK가 됐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이 값은 이거 실수값이죠. 이 실수값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도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이 다 빠졌죠. 그 부분은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여름방학 때 우리 경희고 2학년 학생들이 예습을 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올려줄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하고 귀납적 정의를 시험 볼 때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뺐지만 그 부분도 하셔야 되는 교육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외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좀 좋은 문제들을 지금 선별해 주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풀어줄 건데 147페이지에 6번 같은 문제라든지 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중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 선생님이 많이 풀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144페이지 145페이지 문제들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그리고 함께 해결하기 2번, 문제 3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중단원 146, 147 중단원 문제들 또 다 풀어보셔야 되죠.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이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149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더라도 161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그리고 162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16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도 시험 범위죠. 지금 얘기해 준 거에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막 지금 수학적 귀납법이나 귀납적 정의 같은 17번 같은 거는 빼주시면 되죠. 귀납적 정의나 수학적 귀납법은 알아서 풀지 않으시면 돼요. 대단원 마무리까지 해서 다 풀어주세요. 다음 시간 1시간 더 남았으니까 그거는 조금 남겨두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조금 남겨두고요. 남겨두고 거듭제곱의 합 같은 거 이런 거 재밌잖아. 그치? 거듭제곱의 합 같은 거 재밌지만 조금 남겨놓고 아까 얘기했던 중단원 문제 147페이지에 6번 같은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수열 AN이 첫째 항이 6이고 그리고 첫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뭐다? 공차가 2다. 2인 등차 수열인데 그때 어떤 값을 구하시오? 루트 AN 플러스 루트 A1 플러스 루트 A2분의 1 루트 A3 플러스 A4분의 1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의 합이에요? 16 플러스 17까지 자 여기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먼저 여기에서 어떻게 일반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주고 4 플러스 공차 n-1 d잖아. 그럼 뭐야?
2n 플러스 2죠. 여기다 대입시켜줘야 되죠. n자리에 1, n자리에 2 이렇게 대입시켜줘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쉽게 가르치는데 점수 10점 이상씩 올리실 수 있죠. 2n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4니까 루트에서 루트 4니까 2만 남죠. 자, 그리고 A2 여기 2 넣어주면 되죠. 2 넣어줍시다. 그럼 뭐예요? 루트 6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A3 뭐예요? 3 넣어주면 8 더하기 4 넣어주면 뭐예요? 루트 10분의 1. 자, 이거 뭐 하면 돼요? 분모의 유리화 하면 되죠. 그게 지금 여기에도 있잖아. 여기 있는 문제 함께 해결하기 2번, 3번 그리고 밑에 문제들도 내가 다 풀어보라 했죠. 문제 5번, 6번, 7번도 거기 있는 문제들하고 여기하고 연관이 있죠. 미리 예습하셔서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때도 다 미리 예습을 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34 그리고 17 넣으면은 36분의 1. 분모의 유리화 쭉쭉쭉쭉 해주시면 되죠. 분모의 유리화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하나하나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K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고 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16까지 AK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주면 하나하나 다 해야죠. 먼저 시그마로 인해 묶어준 다음에 해도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분의 1 자, 위아래 똑같이 그럼 분모의 유리화 되잖아요. 그치? 분모의 유리화 되니까 K가 1부터 16까지 자 분모는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필기를 하기 위해 옆에까지 다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계산만 하면 되죠. 여기에 AK 자리에 2n 플러스 2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므로 K가 1부터 16까지 AK면 여기 K 넣어주면 되죠. 2K 플러스 2 빼기 K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A 자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4가 되죠. 빼주고 루트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K가 1부터 16까지 없어지죠? 그치? 마이너스 2 어차피 아까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한 거하고 값은 똑같이 나와요. 자
자, 이거 앞으로 나가면 되죠. 앞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하나 다 계산할까? 답은 2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계산을 할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시스배 앞으로 나오고 1부터 16까지 루트 2k 플러스 2 빼기 루트 2k 플러스 4. 이거 하나씩 넣어주면 되죠. 하나씩 넣어줘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4. 아까 여기 넣어준 거랑 똑같아. 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6. 3 넣어주면 8. 4 넣어주면 3 넣어주면 10. 그 다음에 1, 이게 1 넣어준 거죠. 1, 2. 2를 지금 2를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 3 넣어주고 그래서 마지막 땡땡땡 16까지 넣어주면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워질 때가 중요하죠. 맨 앞에 거 남고 이렇게 두 개씩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맨 앞에 거 남고 그다음 맨 뒤에 거 남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하니까 답은 2가 나오죠. 답은 2가 나와요.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하나씩 대입하면 루트 4 플러스 루트 6분의 1 해서 위아래 유리화 루트 6 플러스 루트 8분의 1 갖고 유리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A1 플러스 A2 여기는 A2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네. 2 3 이렇게 하면 같은데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답에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꺼내줘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겠죠. 위치가 바뀌어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2가 나옵니다. 알겠죠? 필기 하세요.